넉넉하게 1초에 100경개의 비밀키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동안 계산을 해봤을 때 위 주소의 비밀키를 찾을 확률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Be Your Own Bank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 스스로가 은행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암호화를 쓰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허락을 어떤 사람한테 받지 말고 네가 직접 강력한 암호를 생성해서 직접 그 가치를 통제해라 라는 부분인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쓰이는 암호 기술이요. 첫 번째, 키를 생성하는데 암호 기술이 쓰입니다. 랜덤하게 개인 키 자체를 생성하는 것, 난수 생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때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 단방향 암호 기술이 쓰이죠. 또 그 개인 키로부터 공개 키를 만드는데 그때는 비대칭 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이 역시 비가역적이어서 개인 키로부터 공개 키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공개 키에서 개인 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소는 어떻습니까? 해시를 2번을 해요. 해시 함수를 2번을 쓰인다는 말이죠. 공개 키만 있으면 되지 왜 주소를 만드냐고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키는 너무 길거든요. 조금 있다가 얼마나 긴지 보여드릴게요. 2번 해시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비가역성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주소는 알려져 있지만 공개 키는 또 주소 자체로부터는 유추할 수 없다는 비가역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참 암호학과 수학의 아름다움이죠. 둘째, 블록을 생성하는데도 암호 기술이 쓰입니다. 블록을 생성해서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블록이라는 것은요, 거래 내역. 아까 A가 B에게 보냈고 B가 C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다 하는 그런 거래 내역 있잖아요. 요 거래 내역이 요거는 하나의 데이터죠. 정보인데 요 데이터가 담기는 분산된 장부를 얘기해요. 요 데이터를 검증하는 분산된 검증자들을 우리가 채굴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분산된 장부를 바로 블록이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블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거래 내역을 담을 때 일단 첫 번째 블록에 담겨있는 요 거래 내역들 있죠. 이것도 하나의 해시 값들인데요. 요거를 또 하나의 해시 값으로 압축해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전체를 다 넣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하나의 암호를 넣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이시는 이 해시요. 그리고 그 다음 블록에는요. 요 해시 있죠. 요 해시 값, 전체적인 거래 내역 등등을 담아서 압축한 요 해시 값을 다음 블록에도 넣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거래가 참임을 다음 거래에서 한 번 더 인증하는 값이 돼요. 두 번째 블록의 해시 값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해시 값의 특성 4가지 기억하시나요? 이 중에 이 데이터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데이터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출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거래를 누군가가 위조한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여기 데이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게 되는 해시 값도 변하겠죠. 그래버리면 그 다음 블록에 연결했던 해시 값이 이 해시 값과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변한 해시 값이 변하기 전 해시 값과 대조해 봤을 때 다르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전 거래를 바꾸기 위해서 해당 블록부터 다시 블록을 생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예전 블록에 담긴 거래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특성이 바로 블록에서 거래 검증 과정에서 해시 값이 하나의 검증 암호로서 쓰이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토시가 이야기한 아주 강력한 암호화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대칭 키 암호학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시스템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공인인증서 같은 시스템이요. 다만 이러한 은행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강력한 암호 기술을 직접 개인이 생성하고 사용하고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통제하면서 우리의 이름, 성명, 생일 등등 개인정보를 모두 가져가고 승인된 개인에 한해서 이러한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또 그만큼 우리가 신원을 증명하죠. 그리고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은행 시스템에 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은행 같은 곳에 우리가 신뢰를 주지 않고 각 개개인이 이러한 개인 키를 직접 만들어서 통제하면 어떨까? 그래서 가치도 직접 전송하면 어떨까? 라는 것이 비트코인 그리고 사이퍼펑크들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Be Your Own Bank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 스스로가 은행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암호화를 쓰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허락을 어떤 사람한테 받지 말고 네가 직접 강력한 암호를 생성해서 직접 그 가치를 통제해라 라는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왼쪽은 2023년 3월 10일 실리콘밸리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당시에 실제 지역경제신문에 실린 그 사진이에요. 요 무리한 은행 투자, 그 다음에 여신 등으로 나타난 위기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예금자들에게 누군가가 보냈던 하나의 광고차죠. Be Your Own Bank. 아마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가 설명한 그 개인키, 공개키, 주소, 그리고 블록에 들어가는 해시 함수, 그거 이제 어떤 암호 기술이 쓰였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와. 근데 얼마나 도대체 안전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소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비가역성이라는 것을 뚫을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요. 생각해보면 SHA-256 함수를 통해서 만든 생성이 가능한 비밀키는 대략 2의 256승계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주소는 이제 세그윗 주소라고 했을 때 2의 160승계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주소의 개수가 비밀키보다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하나의 주소가 복수의 비밀키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하게 고른 숫자 하나가 이 주소의 비밀키가 될 확률은 결국 2분의 1의 160승이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동전을 160번 던져서 계속 앞면만 나올 확률과 같은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면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한번 연관시켜 볼게요. 충분히 오랜 시간 실행한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비밀키를 추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면요. 확률은 다음과 같고 넉넉하게 1초에 100개의 비밀키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동안 계산을 해봤을 때 위 주소의 비밀키를 찾을 확률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등과학원에서 출처를 가지고 왔고요. 네, 현재 컴퓨터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초기초 때 만드셨던 종이지갑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종이지갑으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암호 기술 말씀드리면서 소단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 마우스를 드래깅 하시는 게 난수값을 생성하는 경우구나.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데이터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것이 입력값을 무작위로 대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 올려서 어느 순간 100%가 되면 비트코인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키가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걸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지갑 세부 정보라고 있어요.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께서 만드신 지갑 안에 숨겨져 있는 암호학적 메커니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인키로부터 공개키를 구하고 공개키로부터 주소를 구한다 말씀드렸죠. 개인키를 현재 이제 16진수의 64자니까 이게 256바이트인 거죠. 16진수 형식으로 만든 하나의 개인키고요.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예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51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52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44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요 개인키로부터 타원곡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공개키가 130자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압축해도 66자입니다. 요거를 2번 해시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만든 주소가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알고리즘이, 암호학적인 알고리즘이 간단해 보이는 종이지갑 사이트에 숨겨져 있었구나 알 수 있으시죠?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에서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암호 기술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암호 기술들이 실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들이 어떻게 검증되도록 하는지 채굴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